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5월 13일 태국 뉴스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3,671명 추가되어 11만 1,288명. 오늘 추가 확진자가 없으므로 누적 확진자 3,017명, 치료 중 환자 117명, 누적 완치자 46명 추가되어 2,844명, 누적 사망자는 없으므로 56명입니다. 프라유 총리는 2단계 완화 조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해당 장소들을 시찰할 것이며 정부 조치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어떠한 영업장이든 전염병 예방수칙 위반 등 정부의 지침에 비협조적인 영업장들은 다시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방콕 시장은 2단계 완화 조치의 정책이 내려지면 즉각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콕시는 규정을 위반한 영업장들은 개선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영업장들의 규정 위반이 적발될 시 영업장을 폐쇄하고 해당 관련자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확진 지역 중심의 추적 조사에서 6개 고위험 그룹에 대한 감염 검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다만 태국 정부는 특정 고위험 그룹에 대해서만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실업수당 신청자 총 102만 8,334명 중 56만 8,604명에게 지급 완료되었으며 심사 중인 31만 3,445명은 5월 15일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실업보상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실업자가 된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운용센터는 5월 13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검사를 많이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5월 1일부터 증상이 미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검사 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사업장들이 재개장한 5월 3일 이후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5월 4일 송콜라주에서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는 모두 격리 중이던 귀국자들로 신규 지역의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푸아란 바이러스학 센터 책임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 중국, 일본의 예를 들며 경고하였습니다. 태국 내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남부 지역의 격리자 혹은 입국자들로 현재 태국은 훌륭하게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우기에는 바이러스 확산이 더 쉬워짐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감염 확산에 대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요 총리는 12일 타이항공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며 경영진과 직원들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3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타이항공을 살리기 위해 그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으로 길을 찾아야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최종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절차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방콕 부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전염병 예방수칙 등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아직도 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부시장은 앞으로 전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적발시 공원에서 퇴장 조치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가 지속될 시 공원을 다시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콕 시리라즈 병원에서는 온라인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라즈 커넥트라는 앱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부터 의료진과 환자 간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약 2,000명의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온라인으로 진료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의 부유층들 중 도시농장이라는 명목 아래 세금을 피해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농장의 원래 취지는 도시에서 녹지 공간을 창출하고 빈 토지의 문제를 완화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들은 도시농장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많은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여 부동산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2020년 초에 시행된 토지 및 건축세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은 세율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도시농장에 적용되는 세율은 비어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세율보다 현저히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도시에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토지세를 대폭 삭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률은 농업 부문을 돕고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시세 차익을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 대기업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이 법률이 시작되면서 방콕 시내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토지에 라임과 바나나 나무들을 심어 임시 농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예로 방콕 도시 한복판인 라차다 피색 주변에 평당 100만 바트 약 3,800만 원짜리 토지가 라임과 바나나 나무로 가득합니다. 참고로 이 토지는 새로운 토지세가 발효되기 한 달 전만 해도 빈 토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마저도 감면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농민들에게 실제로 토지를 임대해 주어 농장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농부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축적하여 미래의 시세 차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11일 한 남성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이 남성은 사라부리에서 코라스로 가는 도로에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1시간 동안 차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이송되는 것을 보고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지점에 도착했을 때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시지를 싣고 가던 트럭이 교통사고를 인해 안에 있던 소시지가 도로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바닥에 쏟아져 있는 소시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시지를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백히 훔치는 행위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콘 시탄마랏 타살라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30세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역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도중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었던 한 여성의 오토바이로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무서워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이 그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경찰들은 시촌이라는 곳에서 그 남성을 체포하였고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가에 내려온 원숭이가 음식을 훔쳐먹다 체포당했습니다. 촌부리 쫌티엔에 위치한 한 주택단지에 2살쯤 된 수컷 원숭이가 나타나 두리안과 계란 및 음식들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구조대원들은 원숭이를 잡으려 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가량 도망다니던 원숭이는 결국 작은 통풍구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때 구조대원이 쏜 마취총에 의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는 강남웅 야생동물 사육센터로 옮겨져 안전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